희망을 가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여 나주 씨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역점 사업은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저기요, 앞을 좀 시장 씻어주세요. 운영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란 무엇일까요? 삶을 기댈 수 있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주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나주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나주에서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사람이 돌아오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주의 농산물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명품 브랜드로 농가의 희망을 키워갑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 소득을 늘리고 환경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을 돕고 철저한 방역 지원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새로운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머물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나주의 농촌,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주는 에너지 혁신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통해 나주의 힘찬 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주.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한 2014 나주 영상관 축제를 통해 500만 관광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상관 정원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며 나주 마라톤 대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성산 정상구의 개발은 나주의 자유를 시민들과 다시 잇는 기회가 되었고 마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2000년 역사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호신 도시는 삶의 질이 최고인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가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교육은 나주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특화 교육으로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전 시민을 위한 보편적 교육 복지로 대도시 못지않은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으로 나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가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걱정을 덜어줄 희망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선사하기 위해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나주. 헌신에는 따뜻한 예우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바로 이곳 나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2025년,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나주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엽니다. 2000년 역사를 품은 영산강의 희망을 더하고 그 강이 다시 흐르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농축산 생명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 나주의 미래를 열고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빛깔한 혁신 도시는 삶의 질이 최고이면서 에너지 중심의 미래 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명품 교육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이기는 인재를 키워 나주의 희망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를 위해 포용적인 복지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도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20만 근로원 강소도시 나주, 500만 건강시대를 여는 그날까지 나주를 더 가깝게, 나주를 더 새롭게,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희망과 도전의 도시, 여기는 바로 나주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나주시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 올해에도 역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 운영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에 마련된 책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질의응답은 세 분의 질문을 받은 후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배석 중이신 국토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께서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이크. 저기 서울시의 손혜희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 좀 앞에 앉으시고. 네, 그 쓰지 마세요, 통로에. 이 카메라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지난해 그 나주 영산강 르네상스 첫발을 들여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리고 57만 평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다양한 콘텐츠와 전세가 아우르는 축제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 이어서 또 영상과 축제
카메라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내가 안 그치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나주시의 그 출산 정책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앞으로 어떤 시행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의 강기훈 기자입니다. 지금 그 생태물질이 공사 중이고 시대가 좀 부적절한데요. 생태물질이 조성이 됐을 때 어떻게 시민들의 소득이라든가 그냥 즐기는 공원들을 넘어서 나주시의 진주 조건을 더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또 다른 경제적인 파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냐. 그리고 이제 그 생태물질이 완공이 됐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물질이 육성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영상으로 연계돼서 거기에 대한 그 기운이 혁신도시가 펼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계획까지도 구성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윤봉 기자입니다. 저 유인물 보니까 2025년 핵심 사업으로 대포의 유인물 보니까 2024년도에 10대 주요 선거가 25년도 15대 역전 업무가 있네요. 24년도에도 10대 선거로 구성원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25년도에 15가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25년도 주요 사업 중 가장 역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범 시기와 또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하고 또한 나주 문화원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나주 문화원하고 기능상 차이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수미의 소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년도 영산강 축제 금년 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가지고 최대 규모로 아주 영상관 축제를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도 그렇지만 금년도의 그 핵심적인 방향성은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이 컨텐츠를 키워서 보편적인 우리 나주의 상품으로 우리 축제를 통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영산강 교원이라는 장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산강 우리 정원을 앞으로 이 축제의 그 장소로서 그 정원 자체를 또 키우는 그래서 정원에 부합하는 그 축제 그래서 생태와 역사 문화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진출입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축제로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홍보
주관돼가지고 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담아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 참여, 그 평가, 또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을 대비한 출산 대책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그게 이제 맞추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680명까지 2022년도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2023년도에 735명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788명으로 한 이렇게 2022년 대비해서 한 108명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출생아 숫자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임신부의 출생 전부터 도우미 지원 사업들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여러 지원들은 어떠한 제한, 소득 제한이나 거주기간 이런 제한을 최소화 또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돌봄하는 부분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 그래서 365일 그런 보육을 우리 빛깔나무에서 시작해서 남평, 원도심까지 지금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의료들도 확대를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데 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의원께서 나주천 생태육교 조성사업 이 사업은 우리 원도심에서 지금 936억이 투입돼가지고 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그 사업은 하수 관로 또는 홍수 방지 이런 내용이 이제 좀 개별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묶어서 그런 목적도 당연히 발생을 하지만 상시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도보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 동경문에서 그 함수제까지 이어지는 나주천 이 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또 관광객이 걸을 수 있고 또 걸으면서 또 우리 원도심의 핵심 금성관이라든가 나비나무라든가 또 핵심적인 문화 자원으로 또 연결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상강에서 깨끗한 물을 취수를 해서 우리 사업이 완성되는 동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동시에 이제 그렇게 걷게 되면 적절한 쉼터, 주차장 이런 확보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영산강과 연결 부분은 물길 자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영산강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고속철이 지나가면서 동대를 지금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난공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다른 거 같이 지을 수 있게끔 이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15대 사업장을 거기까지 나가는데 가장 역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저희가 여러 지금 민선 파기 이후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체감할 수 있게끔 성과로 시민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한강 축제 대규모 지금 그 3개의 행사가 그다음에 군전에 있습니다. 한강 축제, 그다음에 국제농업 박람회, 그리고 전남도가 조언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 또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글로벌 에너지 포럼, 금년에 또 연출 3과에 개최를 해서 나중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로서 그런 인식, 중심적 역할 부분을 확보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들도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국가산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산단 시험하고 하반기간도 성공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SOC가 아주 주변으로 해서 지금 국가 사업, 장난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살려시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재단은 지금 그 임원 선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창립총회를 1월 중순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설립 등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출범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출범 준비단을 이번 인사 때 반영을 해서 연결적 이쪽에 기자분 맨 앞쪽만 해서 좀 내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타임스의 김양순 기자입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현관 입구에 2년 연속 전라남도 부패 방지 실제 최우수상 받으셨다는 현수막 의원님을 보고 좋은 일도 있었구나 싶었는데요. 지난 연말과 연시를 이제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보성 군수는 엄청 막 웃는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님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시고 그러는데 왜 그렇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장님께서 어쨌든 그 정통 관료형 또 전문 CEO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시고 또 혁신적 시와 이렇게 농어촌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이 나주 시정에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렴도에서는 종합청렴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이게 제자리 걸음이고요. 근데 시민과 공무원들은 청렴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런 청렴 체감도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을지 그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예를 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님이 재작년에 분명히 3등급 할 때 2024년도는 2등급 끼어 오르겠다 이렇게 그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부패와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본색원하고 어쨌든 이 특단의 대책을 당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었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요. 작년에 영산강 축제 정말 잘하셨고 평도 됐었고 저도 한 나흘 동안 현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봤던 이 나주 축제 중에 정말 백미였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사도 쓰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축제가 끝난 뒤에 이어져 나오는 그 한 달짜리 조형물이 조잡했고 또 그 사업비가 2억 원인데다가 사업자도 좀 불투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흑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기자로서 무안하고 실망스러웠어요. 과연 이런 호사다마라고 그런 일들 뒤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미 중구 넘선을 넘었는데 아직도 공약 이행도가 39.8%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각오를 하실 것인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낙지. 광문일보 주광천 기자입니다. 먼저 2025년 울산은 푸른페이에 맞아 윤석열 시장님과 12만 시민, 여기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언론인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최근 전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탄핵이 뭐니 내란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에 따라서 민생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인데 윤석열 시장님이 갖고 계신 나주시를 위한 민생 경제 대책과 서민 경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줄 이쪽. 네, 아시아의 김종근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선 기자들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2008년을 시작하는 벌써 이제 정말 훌쩍 넘으셨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를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과 업적도 쌓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과 업적 중에서 이것만큼은 잘했다, 또 긍지를 느낀다, 시민들께 자랑하고 싶다 있으시면 한두 가지 듣고 싶고요. 또 금년에도 시장님 신년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민선 9기도 준비할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동안에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 또 민선 9기에서라도 이것만큼 꼭 해놓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렴도에 대한 국가 권익의 평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해서 상향시키는 노력을 좀 더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한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주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2년 연속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서도 제가 직접 시장에 나간다는 그런 창구도 열어서 직원들 의견을 듣고자 했고 또 기회될 때마다 의견을 또 수렴하는 절차 그리고 또 우리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하고 또 복지 향상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내부 직원들 평가는 굉장히 좀 박하게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여튼 잘하라, 더 잘해달라 이런 주문을 생각하고 더 살펴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영상관 축제와 관련된 지금 조달 문제 이 부분은 사실 그게 완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게 두 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납품 후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납품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서 좀 마치 이제 좀 오해가 많이 좀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된 우리 시의 이제 민생 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항상 그 상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 같이 겹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민간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 위축된 상황에서 작년 말 비상기업이라는 이제 이런 생각지 못한 그런 정부 혼란이 겹치면서 더더욱이 이제 특히 그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일 이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이제 일반 서민 계층, 골목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하고 우리 민생을 조금이라도 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긴급 대책에 해서 저희가 연말에 35개 사업 190억 규모의 민생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연초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우리 지역 소비를 좀 늘려서 우리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주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특히 1월 중에는 특히 1사분기 1월 중에 250억 규모를 확대를 하고요. 전체 발행 규모를 1,000억으로 이렇게 늘립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높여서 10% 선 할인하는 거 외에 1월 중에 사용을 하면 5%를 페이백을 그냥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명절 페이백 행사를 또 별도로 추가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설 명절을 정해서 최대한 좀 민간 소비 또 우리 나주 지역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쪽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에 대해서 도에서는 30만 원 공공임목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대폭 대상을 확대해서 3억 원 이하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드리고 그 외에도 배 과수 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헥타르당 100만 원씩 추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운수 종사자 지원도 도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30만 원 지원하는 데에서 저희가 20만 원 추가해서 5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주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랑이라기보다는 좀 작은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하고 더 이렇게 좀 적은 거지만 좀 많이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이제 입시 캠프 의자 보고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예산도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렇게 가약 생활을 하시는데 참 그 한 번씩 일어나시려고 하면 참 망상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교부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입시 교육을 의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확산하기 위해서 좀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우리 전남도 지역에서는 저희가 폴버스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수요가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어서 과거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썼던 것을 제도를 바꾸니까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점들. 그리고 악취통합관제센터 이 부분도 사실 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나주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나갈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이제 지역이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인구가 많은 경향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인구 증대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요즘 말씀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활인구라는 거, 생활인구. 결국은 이제 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나주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00만 관광시대 꼭 좀 달성하고자 꼭 좀 반드시 좀 이루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미래 대비 소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부분, 젊은 층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 청년, 그 다음에 교육 이 부분은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저희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지금 사업들이 있지만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 부분은 아직 뭐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속 준비해 나가서 선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험 자랑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워커 조준성 기자입니다. 우리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한 근 4,500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공단지라든가 신도선단이라든가 여러 기업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자들이 일부 하시는 말씀이 이쪽 나주에서 사실은 도청도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청까지 가는 진짜 자동차 전용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래서 이거 좀 도하고 협의해서라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건의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기업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수출이라든가 또는 관계 기관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순천 방향 쪽을 많이 출장을 하는데, 이쪽에로 나가려면 도로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가지고 삥 돌아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주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그 남평읍에서 드들강, 그 드들강 옆으로 그 도로, 하순 가는 도로가
뭐 지금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2차선입니다. 그래서 드득탕 관광지도 좀 살릴 겸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도로 개설을 좀 전남도에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시장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한 분만 더. 네. 한 번 더 마이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주제를 이제 조금 건강적으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역점 뉴스 전환처를 정용 기자라고 합니다. 15개 그 역점 시책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시책 가운데 아마 이것도 제가 이제 빠졌을지 몰랐었는데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떤 건강 500만 시대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영산강 강변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게는 영산포에서 목포까지 52km, 지금 아직 한 11km, 10km 정도 완공이 안 됐지만 더 멀게는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광주, 나주, 영산포, 부안 그 연결되는 관광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강변도로가 이제 지금 전라도가 중앙에서 도로를 놓고 있는데 아직 그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 이쪽을 실셔가지고 그 무안하고 지금 미러지 이쪽을 지금 합동으로 하는데 나주 구역에 가까운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최근에 작년에 도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 나주 다시 석반점하고 공산 의병공원하고 있는 연결 교량을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 그 석반점의 역사라든지 또 영산강의 역사, 이별가의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가 이거 경관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도로 계획이 나주시가 아니고 아마 전라남도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단순히 연결 도로만의 기능이 아니고 뭔가 랜드마크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생생한 그런 어떤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한번 시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답변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나 에너지 기업들이 도처까지 가는 전용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용도로가 지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산포 우리 혁신산단에서 동강으로 이어지면 이게 지금 도로명이 여러 개 지금 뭐 지방 북지도도 있고 북도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어. 그 이름을 제가 하나 좀 도랑 같이 짓자. 그래서 나주 무한 고속도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도로가 사실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차로.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교차로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이제 좀 그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나갈 좀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광양 분야 쪽으로 지금 도로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나중 금천에서 화성 구암 이제 그 북지도 사업입니다. 금천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지금 화성 구암 넘어가는 길이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을 거쳐가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거로 생각되고요. 설계가 완료가 좀 되는 상황이라 2032년까지 되어 있는데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평의 그 도로 지방로 822호선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랑을 세울 때에 그 선관정이나 이런 성들의 활용을 좀 해서 레드마크 시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텐데 우리 아저씨 신영 기자에게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은 우리 나주에 대한 관심, 나주 발전에 대한 용어를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 담아서 더 2025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은 우리 나주에는 상당히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나주 통합 나주시 그리고 금정시와 나주군이 합쳐져서 저는 복합도시 나주시로 된 게 지금 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이 되고 지방자치 30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통합 또는 복합도시 나주시로서의 앞으로 비전을 충실히 가만히 운영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 혼란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권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국가적인 과제들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나중에 미래에 힘차게 열어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두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새해에 떠다니시는 일이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윤병태 나주시장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500만 관광시대 열겠다. 8일 신년 기자회견 농생명 에너지 신산업 교육 복지 등 6대 전략 제시 국가정원 지정 위한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계획 발표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복합혁신센터 준공 등 정주환경 개선 박차 전라남도 나주시가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2025년 새해 힘찬 여정을 시작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나주 관광시대,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차별화된 정책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도 시정 주요 성과와 2025년도 시정 방향을 담은 영상 시청, 언론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은 2025년 시정 주요 방향으로 농축산 생명산업 무한한 가치 창출,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도약, 500만 나주 관광시대 개막, 삶의 질이 최고인 빛가람 혁신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
모든 세대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확대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유치한 105억 원 규모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올해 착공한다. 농축산식품 산업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장이 보증하는 명품 나주배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 기반 확대, 명품 한우 브랜드 개발, 권역별 공동 출하 조직 육성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의 전국 브랜드화에도 힘쓴다. 사람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귀농귀촌 선도마을은 올해 최대 6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 내 대규모 축사, 빈집 철거를 통해 주민 편익시설, 귀농귀촌 인프라를 확충하는 391억 원 규모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촌 정주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2025 나주 에너지 글로벌 포럼을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를 초청해 품격과 내실을 다지고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에너지밸리 연구기관,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인 36만 평 규모 에너지 국가 산다는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산강 정원에서 개최한 2024 나주 영산강 축제는 역대 최대 관광객 36만 명을 기록하며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500만 나주 관광시대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해 선정된 전라남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정원, 웨이크파크, 어린이놀이 시설 등 17만 평, 57만 규모 지방정원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영산강 지방정원은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3년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와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심 하천이자 걷고 싶은 관광 명소로 올 연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낸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준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 수영장, 실내체육관, 문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 도서관, 로컬푸드 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생활애소시 복합센터를 올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보편적인 교육 복지 확대와 지역 특화 교육을 통해 인재가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하는 명품 교육도시 도약도 멈추지 않는다. 도내 최초 평생학습 바우처인 나주의 배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진학 상담, 예술 인성 함양 등 프로그램과 기능 강화를 통해 공교육 한계를 보완하고 대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또 우수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지난해 지정된 교육발전 특구 선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혁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빛가람동 초등학교 신설 행정 절차와 중학교 학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시책도 촘촘히 지원한다. 나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꼴택시 구입 확대를 통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은 기존 60세에서 50세까지 확대한다. 농촌의료, 문화생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들녘 화장실 설치 등 농촌 현실 맞춤형 복지 시책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90억 원 규모 35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나주사랑 상품권 1천억 원 발행 및 15% 할인 이벤트, 설명절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및 기준 완화, 연매출 1억 원 대시 3억 원, 일소피해 배제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1하당 100만 원, 지원 등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정국이지만 오직 민생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소통과 경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2025년은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이자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나주시가 탄생하지 30년을 맞는 해라며 지난 30년간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 영산강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YBN-TV 종합방송 배영래 대표기자